자, 우리 이제 볼게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한번 볼게요. 여섯 번째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것은 여기서 상징이라는 말은 상징 체계를 의미해요. 상징 체계는요, 몸짓, 말, 문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상호작용론은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는 전제를 보면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발생하는 것들은 어떠한 형태로 발생이 되냐면 이런 거야. 상징 체계를 상호 교환하고, 야, 단어로 외우면 이런 데서 이제 막혀. 상호 의존, 상호 보완, 상호 교환, 상호 작용. 상호 의존, 상호 보완은 기능론. 상호 교환, 상호 작용은 상상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상호 교환을 하면 상황 정의를 내리게 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본 입장들을 볼게요. 기본 입장들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얘네들은요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제 인식을 하는 거지. 어떤 걸로 인식을 하는 거냐면, 신념, 주관적 신념을 통해 의미를 해석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자신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어진 상황 맥락 속의 의미를 해석해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물의 행위와 본성은 그것이 존재하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어. 그럼 힘들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처한 상황이 행복해. 그럼 행복해진다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행복하다고 생각해야지 행복해져. 에? 행복하다고 생각해야지 행복해지는 거니까 행복하게 삽시다. 응? 나는 행복해. 사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진짜 행복한가? 사회 문제 한번 살펴보면요. 사회 문제는 개인 간
개간? 개인간 의미, 상황 정의에 대한 의미 해석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이게 있지. 남녀가 가장 많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 무슨 얘기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 남자들은, 뭐 하자 그러면, 응, 그러면 하는 거야, 여학생들아. 얘네는 원래 생각이 좀 없어. 내가 남자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나중에 데이트하고 뭐 그럴 때도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밥 먹자. 그러면, 그래? 그러면 밥 먹는 거야. 남자애들끼리 모여있으면 이런 대화가 별로 없어. 야, 밥 먹으러 가자. 싫어, 이 새끼야. 그러면 안 가는 거야. 근데 밥 먹으러 가자. 좋아? 어디로 갈 건데? 몰라, 이씨. 네가 정해. 그러면, 알았어. 갔어. 갔는데, 가면 김치찌개, 돈가스, 제육볶음이야. 이 세 개면 다 걸려들어. 그래서, 근데 딴 데 가갖고, 마라탕집 가갖고, 그럼 또 욕하기 시작해. 별로라는 얘기야. 근데, 김밥 천국에 가서, 제육, 김치, 돈가스 중에 이렇게 시키면, 하나 시키지, 돈가스, 난 돈가스, 그러면, 나도 돈가스, 나도 돈가스, 이러는 애들이야. 나는 이거 아니야, 거의. 그리고, 돈가스 먹을 때도, 돈가스를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해. 지네들끼리 이런 뭐 대화를 크게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 보통은 그래. 친한 친구들끼리는. 좀 안 친한 친구들끼리는 대화를 좀 하는데, 불알 친구끼리는 그냥 먹고, 나 내 친구랑 6개월에 한 번씩 만나거든? 우리 아내 소개시켜주네? 대화가 별로 없어. 내 몇 안 되는 술 먹는 친구인데, 맛있다? 내가 저번에 와봤더니 맛있어. 이게 끝이야. 근데 여자한테도 그래. 서운해하지 마. 여기에 만나러 나온 거는 너무나 이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거야. 남자애들은 귀차니즘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귀찮을 때 안 나가. 그런데 싸워. 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왜?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없어? 이러지 말라고. 그럼 애들이 당황해. 근데 남자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의미 부여의 차이로 싸우지 말라고. 의미 해석으로 싸우지 말라고. 우리 아내도 그러거든? 말을 많이 안 시켜. 꼭 들어야 될 대답만, 꼭 시켜야 될 그것만 시켜. 가만 냅둬도 지가 움직이거든.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래. 사회 구조와 제도. 이거에 관심이 없는데 사회 구조와 제도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개인 간 상호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조율을 하는 거지. 우리 집 되게 가부장적이다. 우리 아버지는 엄청 가부장적이야. 손 하나 깠다가 안 해, 집안에서. 나는 막내라서 엄마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일을 한 것 뿐이지, 절대, 우리 아버지 담배 옛날에 피실 때 재떨이가 치방 끝에쯤에 있다고 쳐보자. 안방에. 그러면 내 방에 있던 나를 불러. 정아! 그러면, 왜, 네? 그러면, 재떨이 좀 가와라. 저기 있잖아. 그러시는 분이야, 결혼을 했어. 우리 아내는 봤겠지, 그런 상황들을. 결혼하기 전에. 갑자기 쓰레기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데,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해요. 그래서, 오케이. 쓰레기 봉투를 내가 버리기 시작했어. 음식물 쓰레기를 주는 거야. 이건 부엌 일이잖아. 우리 집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아빠가 한다니까? 버리러 갔어. 맞춰가는 거지. 청소기를 주는 거야. 이랬더니, 이것도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해요. 우리 장인어른은 완전 천하무적이야? 다 해. 모든 걸 다 해. 빨래도 아빠가 넣는데. 그리고 내가 늦게 나갈 때가 우리 아내 회사 다닐 때 늦게 나갈 때가 있으니까 빨래 해놨으니까 빨래 좀 널어줘요. 빨래 아내가 한 거야? 세탁기가 한 거야? 따지면 안 돼, 근데.
그래서 결국엔 집안일을 내가 다 하게 됐잖아. 돈도 내가 벌고 그렇게 됐어. 그래서 나는 바꿨어. 구조를 바꿨어. 전자동 시스템으로. 설거지도 내가 해서 식기세척기를 샀고요. 빨래 넣는 게 너무 싫어갖고 건조기를 샀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싫어서 음식물 처리기를 샀고요. 심지어 우리 집에는 로봇 청소기가 3대 있습니다. 다 기능이 다릅니다. 한 놈은 다 하는 놈, 한 놈은 물걸레 하는 놈, 한 놈은 청소만 하는 놈. 그래서 3놈을 돌리면 깨끗해져. 근데 한 놈씩 돌리면 분명히 안 치워지는 데가 있더라고. 이거 다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끝. 그래서 한계와 비판을 볼게요. 한계와 비판. 자, 한계와 비판은 얘는 개인의 능동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사회 구조나 제도를 경시해 한다는 비판을 받아. 이게 다야.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사람들마다 의미 부여가 다르고 상황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도표에 정석합시다. 어? 조기쌤, 우리 다음번에 목동 올 때는 내가 얘기하겠지만 까먹으면 부포 닦는 거 붙이는 거 있잖아. 이거. 이것 좀 많이 좀 달라고. 내가 혹시나 말 안 하면. 네. 자, 도표의 정석. 오늘은 20번 문제를 배워볼 거예요. 20번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풀면, 이걸 보면 내가 좀 달라 보일 거야. 달라 보이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런 거야. 봐. 인구부양비는 공식으로 풀자야. 인구부양비는 공식으로 푸는 거야. 무조건 공식으로 푸는 거야. 이 공식이 XY 근해 공식 뭐 이런 것들이 아니겠지. 그냥 나와 있는 공식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인구부양비라는 놈부터 한번 살펴볼게. 인구부양비에서 이 비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20번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알 수 있어. 인구부양비에서 비는 비용 아니야. 비용 아니야. 부양 비용이라는 글자가 출현하지 그 선지 지우면 돼. 야, 각 나라마다 인구 부양 비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어떤 지표로 삼니?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구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인구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얘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각 구성 비율들의, 그러니까 총 인구 중 차지하는 각 인구의 비율을 묻고 싶어 하는 거야. 총 인구 중 차지하는 각 인구의 비율들을 묻고 싶은 게 이거야. 그러면 총 인구에서 구성되는 구성 요소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되겠지. 인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지. 총 인구는 100%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 얘는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로 구성되어 있어. 노년 인구로 구성되어 있고, 유소년 인구는 0세에서부터 14세, 부양 인구는 15세에서부터 64세, 노년 인구는 65세 이상을 뜻하는 거야. 이 세 인구의 비율이 총인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부양비는 공식으로 푼다고 얘기했잖아. 공식 4개만 알면 돼. 4개가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곱하기 100도 몰라도 돼. 앞으로 이거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은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100은 좀 버리고 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볼 거야. 총 부양비의 공식은 앞으로 나는 이렇게 얘기할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유소년 인구는 유, 부양 인구는 부, 노년 인구는 노 이렇게 얘기할게. 우리 시간도 없는데 짧게 줄여서 얘기하는 거 니네 좋아하잖아. 아자스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아니야? 아씨 니네 말 써봤는데 안 웃으면 어떻게 쪽팔리게. 나 이제 시발 이거 안 하고 샤갈 이거 할 건데 혼자 연습해봤단 말이야. 니네 말 쓰려고. 자, 총 부양비는 부분의 U 플러스 노야. 부분의 U 플러스 노야.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부분의 U 플러스 노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봐. 얘는 다시 이렇게 쪼갤 수 있겠네? 어머, 내가 좋아하는 하트다. 아이고, 얘 왜 안 묶였어? 안 묶이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부분의 U와 부분의 노로 바꿀 수가 있다고, 얘는. 부분의 U와 부분의 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그죠? 이게 어긋났더라도 니네는 안 어긋나게 그려. 하트 그리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돼버렸어. 부분의 U 더하기 부분의 노인데,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소년 부양비라고 해. 부양비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년 부양비라고 해. 노년 부양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지? 봐봐. 얘하고 얘 더한 게 얘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가 뭐가 되는 거야? 총 부양비가 되는 거야. 총 부양비는 부분의 U 플러스 노, 유소년 부양비는 부분의 U, 노년 부양비는 부분의 노, 뭐 어려운 게 없어. 부양비라는 말이 들어가면 부가 기준이고 U 넣고 노 넣고 U 더하기 노 넣으면 돼. 그래서 우리는 부양인구를 그러니까 원래는 청장년층인데 청장년층을 부양인구라고 부르는 거고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피부양인구라고 불러. 피부양인구라고 불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노령화 지수야. 노령화 지수. 자, 노령화 지수는요, 뭐냐면, 노령화 지수는 이거야. You know? You know? 노령화 지수, you know? You know?
이거야. 100은 일단 뺄 거야, 이따가. 외우기 쉽지? 얘가 제일 어려운데 얘가 많이 쓰여. 제일 많이 쓰여. 자, 이제부터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양비 푸는 법을 알려줄 거야. 부양비 푸는 법, 이것만 알면 그냥 끝나. 깜짝 놀랄 거야. 여기 부양비 풀어본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부양비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나 생각이 들 정도로 30초 컷 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 자, 여기다 쓸게. 부양비 푸는 법. 푸는 법. 부양비 푸는 법. 자, 먼저 첫 번째. 유, 부, 노, 총을 쓴다. 유, 부, 노, 총을 쓴다. 얘들아, 유, 부, 노, 총을 쓴다라고 했지. 근데 니네들 이게 도표까지 가면 시간이 없어갖고 모의고사 때 사인펜으로 도표를 다 푼다? 근데 내가 모의고사를 보고 오면 모의고사 갖고 와.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갖고 온단 말이야. 갖고 오면 유분호총을 안 쓴 채로 찍는 경우가 생겨.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나한테 욕을 엄청 먹어. 도표부터 풀래? 이거부터 풀어야지. 라고 얘기해. 근데 도표부터 푸는 자신감을 가진 친구가 별로 없어. 근데 얘 2점짜리야.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1번 문제도 2점짜리야. 근데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틀려와. 그리고 얘를 맞아와. 그것도 안 돼. 차라리 얘를 쓰지 말고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을 제대로 풀어. 어쨌든 유분호총 안 쓰면 내가 때릴 거라고. 기본적으로 뭐 구하는 거야? 이걸 구하는데 유분호총을 안 쓰고 하겠다고? 나쁜 사람들 아니야? 써야 돼. 두 번째. 첫 번째, 제시된 자료의 분모를 100으로 잡는다. 총인구가 100이라고 해서 절대로 100을 총인구에 잡으면 안 돼. 분모, 기준이 되는 놈들의 100을 잡아야 돼. 알겠어? 내가 아까 부양비의 분모는 뭐지? 부잖아, 부. 그럼 100을 총인구에 잡으면 안 되고 부에다 잡아야 된다고. 어떻게 푸는지는 알려줄 거야, 조금 이따.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제시된 자료의 를 위한 기약 분수로 만들어 적용하게 돼. 기약 분수로 만들어서 적용을 하게 돼. 저것만 알면 돼. 공식 여기 있다. 공식 어려워할 필요 없어. 공식 여기 있어. 자, 그럼 내가 예시를 한번 줄게. 보통 자료를 2개 주거든? 2개를 주는데, 봐. 유소년 부양비가 20%래.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가 25%래. 2개 받았어? 2개 받았어? 됐어? 자, 내가 이거 뭘로 푼다고 그랬지? 이거 공식으로 푼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일단은 뭐 써야 된다고? 유부, 노, 총 쓰자. 공식으로 푼다고 얘기했으니까, 유소년 부양비 뭐지? 부분의 유. 그죠?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는 뭐야? You know? 이렇게 되는 거지.
안 잊어버리겠지. You know? 자, 첫 번째에다가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얘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율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퍼센트라는 걸 알고 있잖아. 내가 퍼센트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퍼센트가 나오면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조금만 정신 차려. 이거가 중요해. 퍼센트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퍼백 하라고 그랬지. 퍼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누가 100이야? 부양인구가 100이 되지. 부양인구가 100이 되지.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가 몇이야? 20이지. 4개 채우는 게 문제인데 2개 벌써 채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걸 어떻게 하라고? 기하분수로 만들어주라고, 이렇게. 기하분수로 만들어줬어. 그러면 누가 4라는 얘기야? 얘가 4라는 얘기지. 누가 1이란 얘기야? 얘가 1이란 얘기지. 그러면 4가 20이면 1은 5, 125. 끝! 채웠잖아.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다시 한번 해볼게. 다른 걸로 다시. 걱정 마. 이 다음 보면 또 나와. 뭐가 있냐면, 자, 봐. 총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20%래. 노령화 지수가 25%래.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자, 봐요. 얘는 요 앞에가 뭐가 되는 거야? 분모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총분의 U 이렇게 되는 거지. 총분의 U 되는 거지. 그 다음 여기는요. You know? 이렇게 되는 거지. You know? 이렇게 되는 거지. 에이, 됐어? 됐나요? 그럼 봐봐. 얘는 퍼백 이거 하는 거잖아. 그죠? 어디다 100 잡어? 요따가 100 잡아야 되겠지. 요따 100 잡아야 돼. 총인구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유소년 인구가 얼마야? 20이라고 했어. 그리고 노령화 지수 you know는 얘가 4분의 1이야. 맞지? 4분의 1이야. 그럼 여기 5겠지. 그럼 여기 얼마야? 75가 되겠지. 끝. 이게 어려워? 이게 20번 문제인데 니네 이거를 잡고 막 x를 잡고 곱하기 100을 하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빌드업이야. 도표를 배우기 위한 빌드업이야. 니네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나는 이런 것도 준비했어. 해보라고. 이거 뭐가 어렵니? 자, 1분 줄 테니까 해봐. (1분) 줄 테니까 해봐요. 맛있다 이거. 나쁘지 않아. 자, 봐봐요. 볼게. 공식으로 푼다. 부분의 유, 분의 노. 야, 얘는 기하분수로 만들 필요도 없어. 왜? 분모가 같아. 그러면 여기 해야 되는 거. 퍼백.
어제 대전에 신규생이 왔거든? 신규생이 왔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퍼백, 퍼백, you know? 이랬더니 옆에 친구한테 미친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막 그러는 거야. 들리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거를. 그래서 내가, 야, 너 미친놈 아니야. 니네 가르쳐 주려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집에 가면 포백만 기억나.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포백만 기억나. 복습해야 돼. 어? 그럼 쓰면 되네. 100, 25, 25, 150, 100, 25, 50, 175. 야, 10초 컷이지. 1분까지 갈 필요가 없어, 이거.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 우리? 조금 어려운 거 해보자. 이거 해보자. 준비 1분. 땅. 저거 있으면 월요일부터 나 찍어. 이거 찍어와. 어? 내 사생활은 이제 없고. 잘 팔아먹어봐. 자, 가볼게요. 뭐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렵나? 자,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부분의 뭐, 밑에는 윤너?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다음에 뭐해? 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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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백 하면 되죠. 비율이니까 퍼백 하는 거잖아. 분수니까 분수꼴로 만들어준 거야. 어? 그럼 여기 볼까? 노년 부양비가 여기 100이지요. 부양비가. 노년이 20이지요. 얘는 4분의 1이니까 얘가 4고 얘가 1이면 얘가 80이고요. 얘가 200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다 100 쓰고 여기다가 50 쓰고 그 다음에 얘가 1대1이니까 얘 1분의 1이니까 그럼 여기다 50 쓰고 얘가 200이지요. 얘는요 여기다 100 쓰고 여기다 60 썼는데 얘가 2분의 3이니까 3, 2, 40, 200이지요. 10초 컷 아니겠어? 예, 기하분수도 맨날 나오는 것만 나와. 노령화 지수도 맨날 나오는 것만 나와. 하다 보면 이게 그게 있어. 스케일이 저절로 익혀져. 이 쉬운 게 쉽지. 근데 학교 가서 봐봐. 동주야, 학교에서 친구들이 푸는 거 보고 한번 웃어줘. 그리고 가르쳐주면 안 돼. 너만의 비밀, 너와 나의 비밀, 가르쳐주면 안 돼. 여친만 가르쳐줘. 여친한테는 가르쳐줘야 돼. 왜냐면 여친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거든. 알겠지? 자, 요거 한번 풀어봐요. 1번 시작.
다, 뭐, 이제 30초 줄까? 30초 줄까? 이제 좀 거만해지신 것 같은데? 이러고 그냥, 저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끝내지. 이런 느낌인데? 좋아. 그런 거만함 좋아. 자, 여기는 총분의 유, 총분의 노, 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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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백. 안 온 친구들을 위해서 다 써긴 해야 돼. 아이고. 퍼백, 어디다 100? 여기다 100 써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 쓰고, 여기다가 10 쓰고, 여기다 70 써야겠지? 여기다 100 쓰고, 20 쓰고, 30 쓰고, 50 쓰고, 다음 거, 고! 끝. 다 했어? 자, 다 했어? 자, 볼게요. 이거 노년인구잖아. 얘 전체 있는 100이잖아. 이제 퍼백 안 할래. 너무 힘들어. 나이가 드니까 퍼백을 소리를 지르기가 힘들어. 네, 100 쓰고요. 전체 인구니까 노년 인구가 위에 있네. 여기는 60, 12, 24. 여기는 10분의 3, 2분의 1, 5분의 6, 1분의 2. 그러면 여기가 3, 10, 20, 74. 됐어? 그 다음 여기는 1, 2, 20, 70. 여기는 6, 5, 10, 78. 여기는 2, 1, 12, 64. 어머, 다 했네. 오늘 너네 언제 표보다 가장 쉬웠어. 그지? 다 빌드업이 되어 있기 때문이야. 한 문제만 딱 풀고 가자. 한 문제만 딱 풀고 가자. 이거 시계가 없어. 3분 줄게. 해봐. 시작.
성함이 어떻게 돼요? 서수빈. 수빈이, 서수빈. 어느 학교 다녀요? 어? 굴현? 구현. 어디 있는 거예요? 목동? 신도림. 영등포. 노량진을 가야지 여기 왔어요. 음, 노량진을 가면 나를 못 만나요. 알아요. 아, 근데 노량진 매가 다닐 때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죠? 그러면 보람에 그쪽에 사였나 보죠? 아니면 영등포? 영등포. 해볼까요? 자, 이거는 좀 복합적인 게 있어. 복합적인 게 있는데, 인구 구성 비율을 나타냈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전체가 무조건 100이야. 인구 구성 비율을 보여준 거니까. 그럼 여기가 100이야. 그죠? 그럼 여기도 100이야. 그럼 다 알았네, 뭐. 얘는 수가 증가한 거니까, 이따가 하고요. 문제를 풀 때 항상, 도표 문제를 풀 때, 율과 수가 있으면 수는 가장 마지막에 미뤄야 돼요. 수를 같이 붙여서 풀면 비율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는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자, 노령화 지수는 you know 2000년에 그럼 you know 얘는 뭐 5분의 3이라고 해봅시다. 여기는 4분의 5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3, 5, 25, 30에 40, 60, 여기는 20, 40, 25, 5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총 인구가 어떻게 됐다고? 20% 증가했으면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여기에 20%가 증가하면 여기도 20% 증가시켜야 돼. 비율의 비와 숫자의 비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25의 20%는 5잖아. 25 곱하기 100분의 125 하면 돼. 30. 여기는 66. 여기는 24. 끝. 끝. 여기서 봐봐. 나는 선지를 안 보고도 좀 얘기할 게 뭐냐면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25고 어차피 기준은 같은 숫자를 쓴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같은 숫자를 쓴다고 그랬잖아. 봐봐라.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숫자가 줄어드는 게 적지. 근데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어때? 숫자가 증가했지. 이런 걸 묻고 싶어 해. 평가원은. 그런 것들을 찾고 싶어 한다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돼. 이게 뭐, 선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보시면 된다고. 응? 그러면 되니까, 차근차근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7위크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도표의 정석도 그 인구부양비 파트는 다 풀어보시길 바래요. 알겠죠? 보고 싶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